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올림포스 독서 교재로 비문학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이 사실은 이번에 올림포스 이제 독서 전국연합 학력평가 고2 학생들 독서를 준비를 하면서 이번에 시험 범위가 24개나 되니까 도저히 다 찍을 시간이 시험 문제 출제도 해야 되고 다음에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너무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찍긴 좀 찍어봤는데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강의가 뭘까? 그래서 좀 물어봤어요. 어떤 강의를 좀 찍어주면 좋겠는지. 그래서 과학 지문 중에 어떤 게 특히 좀 어렵니? 라고 했을 때 오늘 함께하게 될 이제 상과 상변화라고 했던 요게 좀 어렵다는 친구들이 있어서 약간 화학 지문 같기도 한데 요거 한번 찍어서 설명해드리면 그래도 공부하는 데 좀 도움되지 않을까. 인문 지문도 내일. 그래서 내일은 한 인문 2지문, 그다음에 과학 2지문 정도 이렇게 정리하면 이번 시험 범위에서 선생님이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요 정도가 다가 아닐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과 상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이에요. 과학 파트 7. 총 과학이 9개죠. 그 9개 중에서 7번째인 것 같고요. 선생님이 어제 올려줬던 게, 그러니까 어제까지 과학 2에서 아마 그 차원 해석까지 올려줬었죠. 그리고 오늘은 상과 상변화, 내일은 바이러스 지문 하나 찍으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상이라는 건 뭐고 상변화라는 건 무엇인가?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상이 뭐지? 뭐 이렇게 맺히는 상, 우리가 보통 과학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불빛이 비쳤을 때 뭔가 상이 비친다, 형상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 좀 싶기도 한데, 자, 그러면 뭔지 본문에 설명해 줄 거니까 본문 통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문제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갑시다. 30번 문제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윗글이 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이라고 했는데 내용 대충 읽어보니까 윗글의 일치불일치 문제라고 좀 보는 것보단 전개 방식에 대한 게 아닐까. 근데 키워드 잡아봤더니 물질의 상이라는 것과 상변화라고 하는, 즉 물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언급이 되게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물질의 상, 상변화의 개념 제시했니? 상평형이라고 나오는데 상평형 그림을 활용해서 물질의 상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설명에 대한 문제인 건지, 아니면 물질의 상을 구분을 하고 압력 변화에 따른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건지, 그럼 물질의 형태에 따라 나타나는 특성들을 제시하고 다양한 물질의 얘는 뭐가 생각하는 건지, 여러분 대충 살짝 읽어보면서 물질의 상 혹은 상변화, 물질, 평형, 압력, 온도 이런 게 키워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 정도를 머릿속에 담고 이 글 속에는 뭔가 상이 변화하는 것, 물질의 상이라는 게 존재하고 압력과 온도에 따라 달라지나 보다 정도만 이해하신 다음에 바로 문제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정리하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글의 핵심 포인트 늘 잡아드리고 있죠. 자, 이 글을 읽고 나서 요것만은 꼭 알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7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문을 읽었다는 전제 하에 이걸 보셔야 돼요. 읽지도 않고 무조건 본 다음에 하면 공부가 안 되겠죠. 자, 물질의 상의 개념과 종류가 나와요. 물질의 상이라는 게 뭔가 여러 종류가 있나 보다. 그냥 고체, 액체, 기체. 여러분 참고로 물질의 상의 종류가 고체, 액체, 기체라는 건 본문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다음, 상변화와 높은 상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상한 우리 처음 들어본 용어죠. 높은 상 물질이 뭐지? 상변화가 뭐지? 또 상평형 그림이라는 게 도표가 나오는데요. 그 그림에 대한 해석이 되게 많은 줄을 이루고 있어요. 본문 통해 확인하시면 되고요. 상경계와 그 경계의 각 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약간 본문을 제대로 못 읽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과 문과를 떠나서 그냥 본문만 잘 이해하면 누구나 문제 풀 수 있다는 거. 융해 곡선, 승화 곡선, 증기 압력 곡선 3가지의 곡선이 나오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파악해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삼중점이란 무엇이고 초임계 유체란 무엇인지. 와, 이렇게 보니까 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있다. 쫄지 말고요. 과학 시간 아니에요. 본문 통해서 그냥 나와 있는 만큼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국어 지문에 나온 만큼만 문제 풀 수 있을 정도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갑시다. 풀었죠?
안 풀었으면 먼저 지문 읽어보고 읽었는데 난 이해가 안 가. 그럴 때 이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강의를 듣고 보면 다 이해돼요, 여러분. 선생님이 최대한 쉽게 설명할 거기 때문에 그럼 다 이해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난 도대체 이해를 못했다. 그 다음에 이걸 들으시면 그런 거구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가져와요. 선생님한테. 그럼 선생님이 답변해 드릴게요. 아니면 선생님 카톡으로, 선생님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시면 선생님이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물질은 여러 가지 다른 상으로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데 물질이 존재할 때 뭐로 존재하는 거야? 여러 가지 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A의 존재란 말 써 있네요. 여러분 책에서 아마 30 몇 번이지? 4번 문제 보니까 어휘 문제가 있어요. 요거는 바로바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잠시 후에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1문단 다 읽고 나서 A 좀 해결해 보도록 하죠. B도 있네요. 자, 존재라는 건 뭐죠, 여러분?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라는 의미는 실제로 있다 이런 의미죠. 존재, 그러니까 존이라고 하는 건 뭔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죠? 제가 실제 존재한다라는 얘기니까 존재의 의미는 뭐 현실에 실제 있다, 실제로 있는 걸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물질의 상이란, 그럼 물질의 상에 뭐가 나와 있냐면 정의가 나와 있는 거죠. 화학적 조성은 물론이고 물리적, 즉 화학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두 가지가 있네. 까먹으면 안 돼. 화학적인 성질은 물론이고 물리적인 성질까지 해서 균질한 물질의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물질의 상이라고 한다. 그럼 정리하겠네요. 체크합시다. 물질의 상 무엇이니? 이것은 균질한 물질의 형태. 균질한 물질 형태를 가리키는 말인 건데 이 균질한 물질 형태라고 하는 것들은 화학적으로도 플러스 물리적으로도 균질해야 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으면 일단 넘어가도 괜찮아요. 추가 설명이 더 있겠죠. 일반적으로 고체, 액체, 기체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이 물질의 상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고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액체가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기체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럼 나눠놨으면 설명을 하겠죠. 하나씩 봅시다. 자, 고체라고 하는 건 뭐냐? 일정한 부피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각자의 위치를 중심으로 결합되어 서로 고정된 상태를 우리가 고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고체라고 하는 건 일정한 부피와 모양이니까 이 고체라고 하는 건 부피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모양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부피와 일정한 모양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부피와 모양을 지닌 이 고체라고 하는 건 원자들이 각각의 위치를 중심으로 고정되어 있대요. 그럼 고정되어 있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원자들이 고정되어 있다? 일단 써놓도록 하죠. 원자들의 위치가 뭐 있어? 고정되어 있다. 포인트. 자, 그 다음 액체는 일정한 부피를 가지나 중요한 건 이거네. 가지고 있지만 모양은 일정하지 않대. 그럼 여기다가 정해봐야겠네. 자, 액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부피는 일정해. 오케이. 그런데 모양은 뭐하지 않아? 일정하지 않아. 참 정확히 정리하면 고체는 부피 일정해, 모양도 일정해 이런 거였는데 얘는 부피는 일정하지만 모양은 일정하지 않는 거니까 얘가 좀 중요하겠다. 차이점이 해당되는 거니까. 다음 분자 간 인력이 분자 위치를 고정할 만큼 고정 나왔어. 얘도 고정인데 분자 간 인력이 고정할 만큼 강하지 못해. 그러니까 포인트는 액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력이 정확히 말하면 분자 간이니까 거기까지 다 쓰자. 분자 간의 인력이라고 하는 게 강하지 않대요. 그래서 액체 내부를 무질서하게 돌아다니는 상태이다. 그러면 액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태야? 그 분자들끼리 있는데 이 분자들끼리 인력이라, 여러분 인력의 개념은 알아야 돼요. 인력은 우리 만유인력 들어봤죠. 그러니까 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분자 간의 인력이 강하지 않다는 얘기는 서로 간에 당기는 힘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일로 와! 당기는 힘, 인력. 일로 와! 당기는 힘, 인력. 그럼 인력이 강하면 붙어 있겠죠. 어디로 갈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인력이 강하지 못해? 그러면 내가 쟤를 잡아놓을 힘이 없는 거잖아. 그럼 서로 떨어질 수가 있겠네. 그래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액체잖아요. 얘랑 비교해봐요. 얘네들은 원자들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며. 그 이야기는 얘는 뭐가 강하다는 얘기야? 인력이 강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랑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긴 써있진 않지만 얘랑 비교한다면 인력이 강하지 않아? 근데 얘는 막 돌아다녀? 근데 얘는 고정되어 있어? 그럼 고정되어 있고 돌아다니는 거니까 반대 상황이라면 얘가 인력이 안 강하면 얘는 인력이 강하겠죠. 다음이요. 기체는요. 부피와 모양이 모두 일정하지 않아.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얘는 부피도 일정하지 않아. 그리고 모양도 일정하지 않아. 되게 친절하게 비교하기 쉽게 해놨다. 그죠? 얘는 이것도 일정하지 않고 얘도 일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체와 기체는 완전 반대라 볼 수 있겠네. 액체랑 기체는 딱 하나 차이죠. 얘네 차이. 고체랑 액체는 얘네 차이인 거고. 그러니까 어떤 차이인지 알겠죠? 지금 요렇게 차이 나는 거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해서 요렇게 차이 나는 거고 여기는 요렇게 차이 나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하나 차이, 다 차이, 두 개 차이. 그래서 고체에서 기체를 한 번에 가는 게 어려운가 보죠. 완전 성질이 다르니까. 자, 기체는요. 분자간 인력이 매우 작은 편이야.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인력이 컸어. 얘는 인력이 강하지 않아. 근데 얘는 인력이 어때? 매우 작음. 그러면 고체에서 기체로 갈수록 인력은 계속 작아지는 거다.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다음, 분자간 평균적인 거리는 고체나 액체의 경우에 비해서 매우 먼 상태래. 그럼 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분자 간의 거리가 매우 뭐하다? 멀다.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결국은 고체와 액체의 기체를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비교하는 거 무조건 출제 포인트 된다 말씀드렸죠. 다음 1문단의 주제를 쓰려면 뭘 써야 될까? 핵심어는 물질의 상이라는 게 핵심어일 거니까 물질의 상의 개념 그리고 그것들의 종류를 하나, 둘, 세 개로 정리하고 있네요. 어렵지 않았죠? 자, 1문단에서는 물질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물질의 상이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한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체, 액체, 기체라고 하는 건 물질의 상이구나 정도까지 이해하고 되는 거였어요. 자, 2문단 갑시다. 어휘 문제 풀어야 되지. 자, 여기 존재라고 하는 건 실제로 있다. 맞는 말이잖아. B번에 어디 있었지? 여기 구분이라는 말. 고체, 액체, 기체로 구분. 그럼 고체, 액체, 기체로 나눴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몇 개로 갈라 나눔. 맞는 말이네요. 그죠? 오케이. 그럼 1번과 2번은 지웠어요. 다음 이제 2문단 가보도록 합시다. 자, 물질이라고 하는 건 우리 물질 계속 배웠는데 물질은 압력과 온도 조건의 변화에 따라 그러니까 물질이 변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나 봐. 압력에 따라 온도에 따라. 그죠? 다른 상으로 변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물질이라는 것들은 뭐 하는데? 다른 상으로 뭐 한다는 거죠? 변화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변할 때 뭐가 영향을 미치는 거냐면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받아서 물질이 변한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하나 끊어야 되겠죠. 그죠? 다음, 변할 수 있다. 화학적 조성의 변화. 우리 아까 물질이라고 하는 물질의 상이라는 게 화학이나 물리적으로 균질하다고 했잖아. 그러면 물질이라는 게 변한다는 얘기는 이게 균질하지 않다는 얘기일 것이고 이런 것들이 변하는 거겠죠. 화학적 조성의 변화는 수반되지 않으며 즉 화학적인 건 변하지 않아. 물질의 상이 변하는 거. 그게 뭐냐면 화학적 조성의 변화는 수반되지 않으면서 물질의 상이 전환되는 현상을 상변화라고 한대. 그러면 상변화의 정의가 나와 있는 거다. 상변화의 정의가 뭐인 거지? 상이라고 하는, 즉 물질의 상이라고 하는 그 상 있잖아. 그 상이라고 하는 건 화학과 물리적인 측면에서 균질하다고 했는데 요 화학이라고 하는 건 건들지 않고 얘만 아마 변하는 건가 보지, 그치? 그러니까 상변화의 핵심 포인트는 뭐는 변하지 않으면서 화학은 변하지 않으면서 상이 뭐 되는 거? 전환되는 거. 그럼 상이 전환된다라는 건 고체가 액체되고 액체가 기체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물질의 상이 전환된다 그랬으니까. 자, 그럼 상변화라는 뭐다? 고체가 액체로 되거나 얘가 되거나 얘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네. 자, 압력은 동일하지만 온도가 더 높은 조건에서 존재하는 상일 때의 물질을 높은 상 물질. 그럼 높은 상 물질의 특징은 압력은 동일해야 하고 온도는 더 높아야 된대요. 마지막 정리네요. 높은 상 물질. 그러니까 개념은 다 정리해놔야 돼. 상변화라고 하는 건 상이 바뀌는 건데 화학적인 부분은 바뀌지 않아.
높은상 물질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 압력은 동일해야 돼. 이게 포인트야. 압력은 변하면 안 돼. 그런 상태에서 온도가 뭐한 거? 높은 걸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겠네. 10도씨에서 A란 물질은 압력이 10도씨라면 안 되겠다. 압력이 예를 들어서 압력이라고 하는 게 둘 다 동일하게 10인데 A는 10도씨이고 그다음에 B는 20도씨다. 그러면 A와 B 중에서 높은 상 물질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압력은 변화가 없어. 동일해야 돼. 둘 다 동일하다 얘기했죠? 그때 온도가 높은 거니까 B. 그러니까 여기서는 B가 높은 상 물질에 해당하는 거겠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압력은 동일한데 온도가 더 높은 것을 얘 말고 얘를 높은 상 물질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네요. 그죠? 자, 이러한 모든 상 변화에서는 물질의 내부 에너지 변화가 일어나는 특징이 있다. 고체가 액체되거나 액체가 기체되면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난다. 내부 에너지가 변하니까 물질 상태 변하겠죠. 그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자, 상변화에 정의가 써 있고 높은 상 물질의 정의가 써 있는 거죠. 높은 상 물질이 뭐고 상변화가 뭔지를 친절하게 설명 다 해줬어요. 그죠? 자, 이제 3문단 중요한 거 할 건데 그 전에 어휘 문제 하나 풀어야 되니까 짤막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 방금 전에 봤던 C, 수반된다란 말 있었잖아. 무엇을 수반한다는 얘기는 그게 따라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번에 보면 어떤 일과 더불어 생겼다라는 의미, 뭐 틀린 말 아니라 볼 수 있겠네. 그것에 수반되는 일, 그것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일, 더불어 생기는 일, 다 비슷한 의미라 볼 수 있겠네요. 자, 3문단 갑시다. 상평형 그림, 드디어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네요. 상평형 그림은 닫힌 개라는 게 있나 봐. 뭐 설명 안 했으니까 아직 모르겠어. 닫힌 개에서 압력과 온도 조건의 변화에 따라 상이 변하는 건 압력과 온도가 변하는 거라며 그때 물질의 상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다. 상평형 그림은 물질의 상이 변하는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라는 거야. 아래의 그림은, 그 그림은 여러분 어디 있냐면 이 뒤쪽에 있거든요. 여러분 책에서도 그림 있죠? 그 그림인데 물의 상평형 그림으로 압력과 온도 조건에 따른 물의 상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죠. 요게 지금 물의 상 그림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자, 주제는 미리 써놨어, 선생님이. 상 경계의 정의 및 두 상이 평형을 이루는 조건 3가지가 써 있는 건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압력과 온도 조건에 따른 물의 상을 보여줄 때 상평형 그림에서 상과 상 사이의 선들은 상경계라고 하는데 자, 상이라고 하는 건 고체, 액체, 기체라며 그럼 고체와 액체 사이의 선이 상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의 각 점은 두 상이 평형을 이루는 압력과 온도 조건이래. 자, 이렇게 말을 읽었을 때 여러분이 이 표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봐요, 여러분. 상과 상 사이에 선들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가 보면 어떻게 나눠지는 거냐면 요게 지금 선이죠? 이렇게 선이.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는 위로 올라가고 여기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면적상 봤을 때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가 고체 부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액체 부분인 거죠. 이렇게.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이 바로 뭐인 거예요? 기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는 요 선만 봐봐. 요 선은요. 고체. 이 위에가 고체 부분이잖아. 밑에는 뭐죠? 기체. 그러면 여기는 고체와 기체가 만나는 점이네요. 아까 뭐라 그랬지? 너무 지저분하네. 상과 산 사이의 선들이니까 그러면 요 고체라는 상과 기체라는 상 사이에 요 선이 뭐인 거예요? 상경계. 그러니까 얘가 상경계. 그다음 여기 이 선은 고체와 액체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것도 상경계. 요것도 상경계라고 볼 수 있겠네. 대신 얘는 고체와 액체 사이의 경계. 여기는 고체와 기체 사이의 경계, 여기는 액체와 기체 사이의 경계. 요 정도만 이해하면 방금 얘기했던 표는 다 이해했다 볼 수 있겠다. 그죠?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개념이 뭐였었냐면 선의 각 점들은 두 상이 평형.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에서 요 선들 있잖아요. 이 선들은 다 평형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요 선은 액체와 기체의 중간 지점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액체로만 존재하는 거고 여기는 기체로만 존재하는 건데 이 선은 액체도 있고 기체도 있다는 얘기야. 그 액체와 기체가 평형하게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여기는 마찬가지로 액체와 고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고 여기는 고체와 기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그 선들을 그 각각의 점들, 평형으로 이루는 점들을 싹 다 연결했더니 선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했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상경계라는 건 상과 상 사이의 그 선들 얘기하는 거. 선의 각 점들은 두 상이 평형을 이룰 때 압력과 온도 조건. 그렇다면 우리 표를 잠깐 볼까? 여기는 요 지점 있잖아요. 요 지점은 기체 여기 있을 때 여기가 온도가 100이잖아. 그럼 얘는 100도씨에서 압력이 얼마야? 압력이 1. 그러면 요 점이 평형 이루는 거니까 이 점의 특징은 압력이 1일 때는 온도가 100도씨가 되면 액체와 기체가 평형을 이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 이해했죠?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다시 갈게요. 자, 그 다음 온도 조건이 집합이 된다. 상평형 그림에서 고체상과 액체상의 평형을 이루는 조건. 그러면 고체와 액체가 연결되는 거니까 어디 갔니? 갔다 오자. 고체, 액체. 이거네. 그치?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인 거야? 얘가 우리 방금 그 선에 따르면 융해곡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융해곡선인 거죠. 얘는 융해곡선. 그 다음 다시 돌아갈게요. 기체상과 고체상의 평형을 이루는 거. 기체와 고체 사이를 승화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체와 고체 어디 있지? 요 기체가 이 밑에 부분이고 고체 여기니까 요거네. 여기 요 부분 있죠? 요게 뭐라는 거야? 승화곡선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승화곡선. 다시 돌아가서 기체와 액체상의 평형을 이루는 걸 증기압력곡선이니까 기체와 액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였지? 요거네. 그죠? 그러니까 얘가 뭐라는 거죠? 방금 따라오면 증기압력곡선. 무슨 압력밥솥도 아니고 그죠? 압력곡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인가 봐요. 이제 이해했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렇게가 승하곡선, 요거는 융해곡선, 요렇게는 증기압력곡선. 왠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고체 덩어리, 액체 덩어리, 기체 덩어리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정리 다 했잖아. 그럼 상경계의 정의란 무엇인지 설명했고 그 다음에 두 상의 평형을 이루는 조건들 고체와 액체가, 기체와 액체가, 고체와 기체가 이거 다 설명했으니까 다 얘기했다고 볼 수 있겠네. 자, 이 표에서 다 했죠, 여러분? 이제 할 수 있겠죠? 대신 좀 특이점이 있다면 쟤는 화살표가 계속 연결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융해곡선은 지금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증기압력곡선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끝났잖아. 얘는 끝이 있다라는 거지. 그런 차이점은 좀 있는 거다. 그죠?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그때 가서 4문단 가도록 할게요. 닫힌 계에서 기체상과 액체상의 평형을 이루는 상태. 우리 방금 전에 기체와 액체 사이가 평형을 이루는 거 뭐라 그랬더라? 여기서 기체와 액체 평형을 이루는 거를 방금 얘기했던 요거였잖아. 증기압력곡선. 그러니까 요거는 증기압력곡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네요. 자, 액체가 기체로 상이 전환되는 것은 액체가 기체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것은 뭘 얘기하냐? 같은 온도에서도 액체의 분자가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거래. 그러면 지금 현재 액체가 기체가 된다라는 거 쉽게 말하면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럴 때 같은 온도 안에서 액체들 속에 여러 개의 분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수많은 분자들 속에서 각각 서로 다른 에너지가 있어서 그 중에 높은 에너지를 가진 분자, 즉 이거는 액체 속에 있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죠. 액체 속에서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분자가 뭐 할 수 있어? 증발할 수 있어. 그럼 뭐가 되겠어? 기체화가 되는 거겠지. 액체의 분자들을 한데 묶어두는 분자 간의 인력이 존재한대. 우리 아까 액체의 특징이 뭐였지? 인력이 있긴 있지만 강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떨어질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밑에 인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액체의 표면에 있는 분자들은 각각 다른 정도의 운동에너지, 그러니까 각각의 힘이 달라. 얘는 되게 활발하고 얘는 좀 덜 활발하고,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니까 그 중에 운동에너지가 큰 분자, 결국 얘는 액체 속에 있는 분자를 얘기하는 거죠. 액체 속에 있던 운동에너지가 큰 분자들은 분자 간의 인력을 극복해. 그렇게 세지 않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증발해서 기체 상태로 변한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거죠. 액체들 속에 수많은 분자들이 존재하는데 그 분자들은 다 각각 다른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 중에 좀 강한 에너지 갖고 있는 애는 좀 더 튀는 거니까 그 튀는 애가 결국 더 높은 온도가 되면서 에너지가 더 커지면서 인력을 극복하고 물한테 이렇게 뭉쳐있다가 혼자 퉁 튀어나오니까 다른 상으로 변하는 거죠. 그게 뭐라는 거야? 기체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체드 분자들 일부. 자, 기체에도 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는 반대로, 그럼 얘와 반대니까 얘는 운동 에너지가 컸대.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 기체가 되는 건가 봐. 그럼 반대로 에너지를 잃으면 액체가 에너지를 얻어서 기체가 되는 거니까 기체가 에너지를 잃으면 액체가 되겠죠. 그래서 음결되어 액체가 되었다. 그럼 기체의 일부는 액체가 되는 거네. 그럼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야? 액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액체가 되는, 서로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그지? 그래서 평형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니? 자, 액체로 변한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의 초기에는 액체의 표면은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현재는 액체와 기체가 서로 관계를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액체가 막 기체화되고 기체는 응결되어서 액체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초기라는 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초기에 그랬으면 나중엔 안 그럴 거야. 그럼 초기에 어떤 특징이 있어? 액체의 표면을 따내는 분자의 수가 돌아오는 수보다 훨씬 많대. 그러면 액체의 표면을 떠나는 분자의 수라는 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돌아오는 수는 그럼 뭘 얘기하겠어요? 이거는 아까 액체가 에너지가 작아져서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액체가 이렇게 해서 기체가 되기도 하고 또는 기체가 이렇게 해서 액체가 되기도 하는 상황인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 초기에는 어떠냐면 자, 요게 A야, 요게 B야. 초기에는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수가 기체에서 액체되는 수보다 훨씬 많대. 쉽게 얘기하면 A가 B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그 평형 상태를 가지는 그 과정, 그러니까 평형으로 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 같은데 액체에서 기체로 바뀔 때에는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게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러다가 밑에 봐. 기체의 분자수가 증가하게 됐대. 그럼 기체가 너무 포화가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체의 압력 또한 높아져서 압력이 높아져. 우리 아까 압력이 높아지거나 온도가 변화하면 상이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압력이 변한다면 뭔가 상태가 변하겠죠. 응결되는 분자 수와 또한 증가하게 된대. 그러면 응결된다라는 것들은 뭐였지? 기체가 액체가 된다는 거였잖아. 그럼 액체로 변하는 수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럼 지금 현재 초기에는 액체가 기체되는 게 훨씬 더 많았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쪽이 막 넘쳐 흐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이 넘쳐 흐르게 되면 여기서 일로 가는, 즉 응결되는 분자수 또한 증가하게 돼. 그럼 여기만 많다가 여기도 증가하게 되면 서로 좀 비슷해지지 않겠어요? 결국 분자들의 증발 또는 응결. 증발이라고 하는 거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것, 응결, 기체가 액체가 되는 것,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어느 한쪽이 끊어지는 게 아니야. 보통 이런 과학현상 얘기할 때는 평형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평형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오해할 수 있는 건 평형이라고 하면 마치 태어나지 않고 죽지 않아. 똑같은 상태로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쪽이 가. 그리고 저쪽이 계속 와. 그러면 가고 오는 게 동일하면 결국 숫자에는 변함이 없잖아. 그걸 평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형은 멈춤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거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시 한번 평형은 뭐라고요? 흐름 속에서 생기는 거지 멈춰서 생기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과학에서는. 그 다음 밑에 액체의 증발 속도가 기체의 응결 속도가 같아져. 증발되는 걸 기체화가 되는 거고 액체가 응결되는 건 얘는 기체가 응결되는 건 액체화잖아. 즉 기체화되는 것과 액체화되는 뭐가 같아지는 거야? 속도가 동일해진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평형을 유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엔 이랬어.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지? 나중에는 평형을 이루게 되더라. 근데 평형을 이룬다는 게 무슨 말인 거지? 한마디로 정의해서 액체가 증발하는 속도랑 기체가 응결하는 속도가 뭐한 거? 같은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평형이라고 한다는 거지. 이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네요. 자,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의 압력과 온도 조건들이 상평형 그림의 증기 압력 곡선. 아까 봤던 요 곡선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증기 압력 곡선이라고 한다.
왜? 증기압력 곡선이라는 건 뭐 사이였지? 액체와 기체 사이의 곡선이었으니까. 증기압력 곡선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체화와 액체화가 평형을 이루는 곡선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 평형, 요거 두 개 사이 그거를 증기압력 곡선이라고 한다. 정리 다 했네요. 그럼 주제. 물의 상평형 그림을 해석한 거고요. 증기압력 곡선, 아니 고선이 아니라 곡선이지. 고선이 뭐야? 자, 곡선을 중심으로 물의 상평형 그림을 해석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책에는 기체와 액체 사이의 곡선만 해석한 거잖아요. 그럼 본문에서 기체와 액체를 얘기했다면 문제 역시도 기체와 액체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말란 얘기는 이걸 갖고 추리할 수 있는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본문에 있는 거 그대로 문제를 출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쫄지 말란 얘기예요. 자, 이제 마지막 5문단 가도록 할게요. 한편 위 그림에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그림, 그러니까 물의 상평형, 뭐라 그랬지? 상평형 그림이었죠. 위 그림에서 고체와 기체 사이의 상경계를 따라가면 두 선이 분기하는 지점이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고체와 기체 사이 상경계 따라가다 보면 두 선이 분기. 아까 선 갔다 올게. 이게 지금 고체와 기체잖아. 이렇게 오다 보면 선이 이렇게 쪼개지는 점, 여기 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고체와 기체 사이 오다가 두 개로 분기하는 지점이 나타난다는 거죠. 다시 갔다 올게요. 그래서 여기 이 경계를 따라가는데 그 점이 뭐냐? 삼중점이라고 한다. 삼중점이 뭔데? 세 개의 상이 평형을 이루는 점을 우리는 삼중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삼중점은 세 개의 상, 고체와 액체와 기체가 평형을 이룬다라는 거야. 그럼 평형이라는 거 뭐였지, 얘들아? 어느 하나가 없다가 아니라 세 개가 다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이 서로 변화하는 이게 거의 동일하게, 그러니까 증발 속도와 응결 속도가 똑같은 거. 기체가 액체로 바뀌고, 기체가 액체로 바뀌고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속도가 일치한 것처럼, 그럼 반대로 고체가 액체화되고 액체가 고체화되는 속도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서로 변화하는 속도가 동일한. 그렇다면 변화하는 속도가 동일하다면 삼중점에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가 있는 거냐면 액체도 있고 고체도 있고 기체도 함께 존재하는 지점이 삼중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액체와 기체 사이의 상경계를 따라가면 액체와 기체라고 하는 건 우리 아까 앞에서 그림에서 이 부분이죠. 액체와 기체 요 선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요 점, 끊어지는 점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 갑시다. 따라가면 선이 끝나는 임계점.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끝나는 지점이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때의 온도를 임계 온도라고 하고 압력을 임계 압력이라고 한대. 아, 그렇구나. 임계 온도라는 게 뭔데? 압력을 높여도 기체가 액화되지 않는. 그러면 임계 온도는 압력을 막 높여. 우리 아까 봤을 때 압력이 이렇게 가면, 압력이 위로 올라가면 여기 있는 그 지금 상태 어떤 거였냐면 이런 그래프였는데 여기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잖아. 근데 이쪽이 압력이었단 말이야. 이쪽이 온도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압력도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쪽이 액체였던가? 이쪽이 기체였죠. 액체와 기체 설명하는 이 곡선은 지금 현재 비례의 곡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여기 있는 압력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압력을 높였다는 얘기는 반대로 온도도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 그 최고점,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한계점, 거기를 임계 온도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체가 액화되지 않는 온도래요. 그러니까 지금 기체는 계속해서 액화되고, 액화된 것들은 또 기체가 돼야 되는 건데 더 이상 액화가 일어나지 않는 건가 봐요. 그리고 온도를 높여도 액체가 증발되지 않아. 그 이야기는 기화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액화가 안 되고 기화가 안 되는 지점. 아, 그러면 여기는 임계점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야? 액화도 안 돼. 그다음에 기화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둘 다가 안 되는 곳이야. 액체로 변하지도 않고 기체로 변하지도 않는 지점이 여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액체가 됐든 기체가 됐든 뭔가가 존재했었는데 딱 이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액체도 기체도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대박, 그런 게 있나? 자,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설명하냐면 그거를 온도를 높여도 그래. 그래서 임계점에서 두 상은 액체도 기체도 아니다. 여기 써있네. 액화 기체가 둘 다 안 되는 거니까 액체도 안 되는 거고 기체도 안 되는 거야. 그게 뭔데? 초임계 유체. 아,
초임계 유체라고 하는 건 액체도 아닌 기체도 아닌 무엇인가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가 봐. 이거 선생님이 아까 화학 선생님한테 여쭤봤었거든. 그랬더니 그거는 하면서 설명해 주시는 게 반도체 같은 걸 설명한다고 하시더라고. 뭐 정확한 개념인지는 화학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맞겠죠. 근데 굳이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아. 그게 반도체가 됐든 뭐가 됐든 관계없이 액체도 기체도 아닌 무엇인가가 있나 보다. 그게 초임계 유체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임계 혼도, 임계 압력, 즉 임계점을 넘어선 지점에 있는 거다. 그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자, 마지막 5문단 주제는요. 삼중점과 초임계 유체의 정의가 써있다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말이 좀 어려워 보였지만 선생님이 설명한 거 무슨 말인지 다 이해했죠?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걸 토대로 해서 정리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이 글을 읽으면서 중요했던 거는 여기 있는 고체, 액체, 기체, 물질의 상변화가 좀 중요했던 것 같아서 따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어휘 문제 마무리 지어야겠다. 어휘에서 아까 지금 D가 분기인데 분기하는 점은 나눠지는 점이었으니까 나눠지는 점 맞지 않니? 나누어 갈라진다라는 거. 근데 마지막 여기 있는 형성이라는 거. 무엇인가를 형성한다라는 건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얘기잖아. 근데 뭐라 써있어? 어떤 물건의 형상을 본뜬다. 중요한 포인트는 본뜬다 하잖아. 본뜨는 게 아니라고.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본뜬다라는 개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혹시 상형 문자라고 들어봤니? 상형. 그러니까 상형 문자가 뭐냐면 어떠한 모양을 보고 그거대로 뭔가 흉내낸 것, 본을 뜬 것. 그게 상형이야. 어떤 물건의 형상을 본뜬 걸 우리는 상형이라고 해. 그러니까 요거의 뜻은 상형. 그럼 형성의 뜻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 어떤 형상을 이루다. 그러니까 얘의 포인트는 이루다. 얘는 본뜨다. 그러니까 다른 뜻이죠. 그래서 답은 아마 5번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고체와 액체의 기체를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오른쪽에 써있긴 하지만 뾱뾱뾱 봅시다. 자, 부피도 일정해요. 모양도 일정해요. 구성 원자들이 고정되어 있어요. 아까 설명했지만 이 이야기는 뭐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인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얘는 부피는 일정해야 하지만 요 두 개의 차이점이 생겼어요. 그죠? 모양은 일정하지 않아요. 분자 간의 인력이 강하지 않아서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돌아다녀요. 이게 액체의 특징. 다음, 기체는 똑같은데 얘는 이쪽이 달랐어요. 그죠? 그래서 분자 간의 인력이 매우 약해지는 거고 분자 간 평균 거리가 액체 고체에 비해서 매우 먼 상태. 왜 먼 거죠? 인력이 약하다는 얘기는 당기는 힘이 약하다는 얘기니까 당기는 힘이 약하면 서로 떨어지기 되게 쉽겠죠? 그러니까 가장 멀 수 있을 거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여러분. 1번부터 가볼게요. 30번 문제. 그럼 결국은 이 글은요, 주로 개념 설명이 좀 많잖아요. 물질의 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상변화란 무엇인가라든지 그런 개념 설명이 되게 많았으니까 일단 개념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일단 설명이고 압력 변화에 따라 원인 분석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답은 1번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죠? 물질의 상과 상변화의 개념 얘기했고 그림 활용했고 물질의 상변화 얘기했으니까 완벽하게 답은 1번이네, 그치? 뭐 어려울 게 없다. 자, 31번 가봅시다. 그림 나왔다. 드디어. 그림에서 뭐 별거 없죠? 그죠? 하나 체크할 거는 일반적인 대기의 압력 수준이라는 게 1,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상황. 우리가 평상시 살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1 정도, 압력을 1이라고 지금 체크하는 건가 봐. 자, 얘는 이산화탄소의 상평형 그림인데 조금 전에 봤던 물하고 비슷해요. 그죠? 거의 똑같죠? 근데 두 개를 모아봤어요. 자, 왼쪽에 있는 얘가 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얘가 이산화탄소예요. 두 개 비교하면 될 것 같아. 여러분 딱 보면 뭔가 좀 달라진 게 느껴져요? 뭐가 다르지? 그림 딱 봤을 때? 요거를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압축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얘는 고체, 액체 사이에 이 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 있어. 근데 얘는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 있어. 그런 차이점 하나.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똑같고 똑같은데 얘도 이렇게 똑같은데 차이점은 얘랑 이렇게 방향이 반대라는 거? 그거 하나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 자, 1번부터 문제 풀어봅시다. 이산화탄소는 물에 비해 임계점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압력과 임계점은 우리가 여기 끝나는 점이잖아요. 끝나는 점. 그죠? 근데 이산화탄소의 임계점은 31도에서 73 압력인데 물은 374도. 와, 물이 엄청 크네. 임계점이 물에 비해서 더 낮다. 이거 틀리면 아니네요. 그죠? 훨씬 더 낮으니까. 2번 갑시다. 이산화탄소는 물과 달리, 그럼 이산화탄소 얘기예요.
일반적인 대기 압력이 얼마였지? 아까 1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지금 현재 1, 여기 지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 지점 얘기하는 거고. 이럴 때 액체로 존재할 수 없겠군이라고 얘기했어. 얘들아 봐. 1인 지점, 압력 1인 지점은 지금 여기잖아. 여기. 그죠? 자, 지금 요 지점이에요. 여기가 지금 평형 상태인 거고, 그럼 여기는 고체로 있을 수 있어? 여기는 기체로 있을 수 있어? 근데 액체는 언제 생겨? 여기서부터 생겨. 그러니까 액체가 되려면 최소한 압력이 얼만큼 되냐면 5는 돼야 되고 온도는 마이너스 56은 돼야 돼. 그러니까 압력이 1인 수준에서는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점은 기체하고 고체밖에 없는 지점인 거지. 근데 물 같은 경우는 어때? 압력이 1이면 여기잖아. 여기서는 고체도 있을 수 있고 액체도 있을 수 있고 여기 기체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네. 그러니까 액체로 존재할 수 없겠군이라는 말은 맞겠죠. 왜? 액체는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니까. 이해했어요? 다시. 이산화탄소는 압력이 1인 지점 여기에요. 이 지점은 고체와 기체가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고체랑 기체는 있을 수 있지만 액체는 여기까지 가야 있을 수 있으니까 압력이 너무 낮아서 액체는 발생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해했죠? 3번 갑시다. 물과 이산화탄소는 동일한 압력 조건에 따라서 동일한 압력 조건에서 고체, 액체, 기체 중 기체가 높은 물질일 거래. 그러면 보자. 일단 물과 이산화탄소 하나씩 좀 비교해 보도록 하죠. 다 있을 수 있는 게 이 지점이니까 이렇게 가보자. 이렇게 볼게. 얘도 요 지점으로 볼게요. 그냥 한 지점으로만. 요 지점만 생각해 볼게. 자, 압력이 동일해야 돼. 그러면 압력 동일한 게 요 선이잖아. 요 선상에서 고체, 액체, 기체 중에 기체가 높은 물질이래. 아니 높은 상 물질이래. 우리 아까 높은 상 물질이 뭐였지? 높은 상 물질 지웠나? 지웠네. 높은 상 물질이라는 게 뭐였죠? 높은 상 물질의 특징은 압력은 동일한데 여기다 써놓을게. 높은 상 물질이라는 거의 특징이 뭐였냐면 압력은 동일한데 온도가 높은 것이 높은 상 물질이었잖아. 기억나지? 그러면 압력은 동일해야 돼. 그럴 때 온도 제일 높은 거. 고체 여기, 액체 여기, 여기는 기체 상태잖아. 근데 온도는 이쪽 오른쪽에서 높은 거잖아. 그럼 당연히 얘가 높은 상 물질이겠지. 자, 얘도 보자. 여기가 고체, 액체, 여기가 기체일 거 아니야. 그러면 압력이 동일하다고 봤을 때 얘가 높은 상 물질이겠지. 당연한 얘기하는 거네. 그죠? 3번 맞네요. 4번. 자, 물이라고 하는 건 이산화탄소와 달리 온도가 높아질수록 고체와 액체 간의 평형을 이루는 압력이 낮아질 것 같대. 물? 이 왼쪽이 물이지. 얘와 달리 온도가 높아질수록 고체와 액체 간 평형. 얘들아, 고체와 액체 간의 평형이 뭐 얘기하는 거지? 요 선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아까 무슨 선이라 했지, 이거를? 융해곡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 화살표 있는 요 곡선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압력이 낮아진대. 뭐 할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그럼 얘는 지금 현재 여러분 책을 보게 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고 얘기했죠.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는 건 온도가 높아질수록 압력이 높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건 온도가 올라갈수록 압력 높아진다. 그럼 이산화탄소 달리라고 하는 말은 맞을 수 있겠네. 왜냐하면 물 봐봐요. 얘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 그러면 거꾸로 간다는 얘기는 온도가 낮아지면 압력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요. 온도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 그럼 압력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수학에서 이런 거 많이 봤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돼 있다는 얘기는 온도가 올라갔어? 압력은 내려갔어. 그래 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온도가 올라갈수록 압력은 내려가고 있는 거니까 오히려 반대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4번은 틀린 설명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물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압력은 낮아지는 건데 얘는 온도 올라가면 압력 올라가는 거니까 얘랑 거의 반대 관계잖아. 그러니까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지. 이해했죠? 자, 5번 갑시다. 물과 이산화탄소는 어떤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도 고체에서 기체로 상변화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대.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도 고체에서 기체로 상변화가 일어날 수 없을 거라는데 얘네 둘 다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것들은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 요거. 그죠? 요거. 있잖아요. 왜 못 변한다는 거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럼 답은 5번이네요. 그죠? 왜냐하면 이 선이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땡! 답은 5번이네요. 그죠?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른 거니까 답은 5번이 나왔었어요. 다음에 32번 그림 가봅시다. 자, 요것도 뭐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보면 설명해 봅시다. A를 참고하라고 했어요. A는 우리 상평형 그림 해석한 거였거든. 그거만 잘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어렵지 않아요. 자, 위 그림은 액체가 담긴 밀폐 용기가 있어요.
아까 화학 선생님한테 물어볼 때 요거 얘기할 때는 평형 상태 얘기할 때는 밀폐된 용기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상식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닫힌 요 물통 안에 있어야 그 안에서 평형이 일어날 수 있지, 이게 개방돼 있으면 사실은 멀리 퍼져나가게 되면서 고려할 사항이 많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아마 밀폐된 용기를 쓰는 것 같은데, 얘가 액체에서 기체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거래. 그러니까 A에서 E 가는 게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것 같아. 요게 지금 이렇게 그물망의 기체니까 기체 엄청 많고 여기 기체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 얘기 보여주는 것 같죠? 자, 그럴 때 A는 액체 상태, C만 상평형. 그러니까 얘가 지금 상평형이래. A는 뭐래? 액체래. 그럼 여기는 C는 뭐래? 기체래. 근데 우리 아까 상평형이라는 게 얘들아 뭐였어? 상평형? 상평형의 정의가 뭐였지? 여기 지웠네. 상평형의 정의라고 하는 거는 이거였잖아. 증발 속도하고 그 다음에 아까 액화였나? 액화 속도. 그러니까 기화 속도하고 액화 속도가 동일할 때,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속도랑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속도랑 동일할 때 상평형 상태라고 우리가 설명했었잖아. 그러니까 요 지점은 아마 비중이 비슷할 것 같아. 평형 상태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이쪽은 아무래도 액체가 좀 더 많지 않을까요? 이쪽은 기체가 좀 더 많아지는 지점이라 볼 수 있겠고. 그럼 1번 봅시다. A에서 E의 과정은 액체의 분자수는 점점 감소하고 기체의 분자수가 증가할 수 있을 것 같대. 당연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액체의 기체 분자수가 감소해서 기화가 되는 과정이니까. 왜냐하면 액체에서 기체로의 전환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기체로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수증기가 점점 많아지는 거잖아. 그럼 처음에는 수증기가 없었어. 근데 수증기가 이만큼 생겼어. 그럼 그만큼 액체는 줄어들었겠지. 그러니까 기체의 분자수가 증가하는 건 맞겠고 액체의 분자수는 감소하는 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2번 가죠. 자, B는요. 액체의 표면을 떠나는 분자의 수가 기체에서 액체로 돌아오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 같은데? 액체의 표면을 떠나는 분자의 수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는 다시 액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표면을 떠나는 거니까 기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B 파트는 우리 아까 뭐라 그러냐면 초기 파트잖아. 초기. 상평형 되기 전에 초기 파트. 아까 초기의 포인트가 뭐였어? 액화되는 게 훨씬 더 많이 일어났다 설명했잖아. 그러니까 떠나는 수가 돌아오는 분자보다 많은 상태란 말은 맞는 말인 거죠. 여러분 책에 우리 4문단에 있었던 것 같아요. 4문단 중간쯤에 초기에는 액체의 표면을 떠나는 분자의 수가 돌아온 수보다 훨씬 많으나라고 설명했으니까. 그러니까 초반에는 기체로 변하는 게 훨씬 많다. 근데 기체가 너무 많아지다 보면 점점 그 기체가 다시 액체로 돌아온 수가 많아지면서 평형이 이루게 된다고 설명했던 거니까. 3번 가죠. 자, C는요. 증발하는 속도와 응결하는 속도가 같은 거. 그걸 상평형이라고 한다며. 맞는 말이네. 4번. C에서 E까지의 과정. 여기서 지금 여기 과정 얘기하는 것 같아요. 3단계. 이 과정에서 액체의 분자와 기체의 분자는 모두 분자 간의 인력이 커질 거래. 얘들아, 아까 우리 기체라고 하는 게 특징이 뭐였지? 인력이 낮은 거였지. 고체의 특징은 뭐였지? 인력이 높은 거였지. 그럼 액체와 기체만 비교한다면 인력은 어느 쪽이 낮지? 당연히 이쪽이 낮지. 그러면 A에서 E로 갈수록 인력은 계속해서 커야 돼? 작아야 돼? 당연히 작아지는 거지. 왜? 여기 있는 기체는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애들이라며. 인력이 너무 작아갖고. 그러니까 분자 간의 인력이 커질 것이다. 땡! 뭐예요? 작아질 것이다 라고 해야 되죠. 마지막 5번이요. E는 저기 A에 비해 평균적인 거리가 멀다. 왜? 인력이 너무 작으니까. 멀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틀린 말 아니네요. 그죠? 됐죠? 자, 이제 33번 3중점 얘기예요. 우리 3중점이 아까 뭐였죠, 여러분? 이렇게 오다가 갈라지는 지점이었고, 3중점이라고 하는 거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고체와 액체와 기체가 다 평형을 이루는, 즉 셋 다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었잖아. 분자 수준에서 상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거시적으로는 세 가지가 모두 평형. 이거네. 세 가지가 평형 이루는 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중요한 건 분자 수준에서는 상변화. 요게 이제 포인트인데, 분자 수준의 상변화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그런 거야. 더 이상 기체가 되지 않고, 더 이상 물이 되지 않고, 더 이상 얼음이 되지 않는 상태. 쉽게 말하면 얼음 100개, 그 다음에 액체 100개,
그다음에 수증기 100개, 그래서 100개가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는 건데 예를 든다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래서 평형이다.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하는 거야. 액체가 기체가 되기도 하고 기체가 액체 되기도 하고 계속 변하는 건데 그 숫자가 계속 일정 양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평형이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났다고 설명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왜 평형이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고 변화가 일어나는 대신에 비중이 계속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해했어? 100명 태어났어.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100명이 있어. 근데 10명이 태어나고 10명이 죽었어. 그러면 10명이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10명이 죽고 있는 계속해서 흐름은 발생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마을은 100명이잖아. 그런 변화가 없어 보이겠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변화가 있는. 어떤 상태인지 알겠어? 변화 있는 듯 있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있는 것 같 뭐 이런 거죠. 어제부터 그런 거 나오는 것 같아?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자, 답은 그래서 1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 34번 문제는 아까 풀었으니까 형성공이라고 했었죠? 다 끝났다 볼 수 있겠네요. 끝. 자, 다 했어요. 선생님이랑 오늘 함께 지금 이제 화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화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요 상변화라고 하는 것들 내용 자체가 좀 어려워 보였지만 알고 보니까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죠? 액체와 기체와 고체의 이야기였고 이것들이 평형을 이루는 점들이 있었고 뭐 세 가지 곡선들이 있었다. 그 선이라고 하는 것들은 각각이 이제 그 평형을 이루는 선들을 얘기하는 그 점들이었다. 그것만 여러분 기억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 선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 선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점들이 다 하나하나가 평형 상태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형이라고 하는 건 온도와 압력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겠죠. 가장 아까 일반적인 압력이 1이었으니까 1일 때 아까 온도가 100이었을 거야. 그래서 100도씨라고 할 때 물이 끓는 점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보통 물은 100도씨가 끓는 점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여기까지? 자, 정리 다 했고요. 선생님이랑 오늘 했던 것들 잘 이해 안 가면 또 돌려서 보시고 계속해서 돌려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맞죠? 그냥 요게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변하는 요게 서로 잘 유지가 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썸네일 따야지. 이렇게 해서 됐죠? 자, 수고하셨고요. 선생님 내일은 다른 강의 또 하나 찍어드릴 거니까 주말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번 중간고사 다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내일 봬요. 안녕.